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미래에셋 그룹의 이제 회장님이시죠. 네. 이제 박현주 회장님의 뼈 때리는 조언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은, 근데 진짜 존봉준 장군님이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열사예요, 열사. 왜냐면 존리 대표가 일반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봉준 장군 유튜브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진짜 막 되게 작은 유튜브 우리 같은 채널에도 나와주시고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확실히 존봉준 장군님이 활약을 엄청 하니까 이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막 센터장들, 심지어 이렇게 뭐 대표님도 아니고 그룹의 회장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랑 교감을 많이 늘린다. 확실히 이거는 존봉준 나비 효과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린이 대선배 박현주, 호카창 말고 책 봐라. 책 봐라. 아주 팩폭이죠. 팩폭이죠.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박 회장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평생 볼 수 있다. 변동성을 매력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며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과도한 주식 열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죠? 여러분 이제 주가 이렇게 프로그램들 보면은 호가창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올라갔다 2% 떨어졌다 1%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변동성은 평생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거에 집착 안 해도 된다는 거. 왜? 내일도 변동할 거고 모레도 변동할 거고. 근데 예를 들어 패러다임이 변하는 순간 있잖아요. 뭐 AI의 도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의 시작, 이런 것들은 호가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지난해 100조 원의 개인 자금이 들어오고 직장에서도 주식 얘기가 많은데 굉장히 염려스럽다며, 직장에서 날마다 주가를 들여다보며 주식을 열중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갖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했다. 아주 뭐 훌륭한 조언이죠. 왜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동료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요?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주식창만 보는 거예요. 올랐나 안 올랐나. 요즘 많아졌죠. 근데 투자는 좋은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투기라고 봐요. 저는 예전부터 주식 투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 진짜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의 일부분을,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소유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뭐 배당을 주는 데는 배당 소득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면 기업 가치가, 뭐 기업이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100%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또 기업 가치가. 근데 평균 회계라는 거를, 자연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기업 가치는 자기 실력에 수렴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뭐 이 공부를 좀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날마다 주가를 들여다 본다고 성적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직장에서 직장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직장일 잘 못하겠지. 근데 결국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본업에 충실하고 본업에서 수익이 많아야 정말 안정적인 인생 투자가 되는 건데, 본업도 이렇게 되면 성장이 없고, 그렇다고 본다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투자적 관점 보면 되게 안 좋은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3%가 요즘에 정말 인기거든요. 예. 뭐 라이브로 몇만 명을 보기 때문에 웬만한 방송사보다도 인기가 더 많은데, 그 프로님 3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떤 프로님인지 모르겠는데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말했었나? 저는 되게 영상을 많이 봐서 웬만한 건 기억을 못 하거든요. 너무 많이 봐서 임팩트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어떤 프로님이 나오셔갖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시드머니는 땀 흘려서 벌어라. 그게 진짜 프로다.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막 예를 들어 막 100만 원 계속 굴려갖고 1000만 원 만들고, 그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싶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좀 다행인 게 그 시드머니를 빚으로 이렇게 시드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러네. 뭐 만약에 오리면 솔직히 자기 자본 이익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망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시기에 되게 그 인내할 수 있고 그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왜냐면은 수많은 성공 투자자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데, 너는 이런 거 힘든 상황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10억씩 투자하는 막 왕개미들 있잖아요. 슈퍼개미 분들도 10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 뭐예요? 3% 빠지면은 그날 3% 빠지면 3천만 원 날아가는 거면 누구 연봉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1년 연봉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돈이면 생각보다 견뎌낼 수 있는데 빚이면 어떻게 되죠? 못 견뎌요, 여러분. 어차피 이게 투자나 이런 쪽이 뭐 기업도 마찬가지 멘탈이 중요한 건데 멘탈 건설하기 쉽지 않지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보면은 이제 박현주 회장님은 그는 과거 2014년에 플랫폼 레볼루션이 발간됐을 때만 해도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는데 당시 독서 경험을 토대로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 투자를 해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며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훌륭하네. 근데 여러분 또 그러면 이러한 거 하면은 이제 또 투더리 스머프들은 이럴 거예요. 그럼 교수들은 떼돈 벌겠네. 책 많이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말을 하면은 되게 거기에 오류들이 많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교수랑 예를 들어 그런 예를 들어 투더리 스머프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교수랑 일반인이랑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교수인데 책 안 읽는 분들도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뭐 꼬투리 잡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보면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죠. 결국 뭐 투자서나 뭐 관련된 책 읽어보면 결국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키한 거를 이제 뭔가 인생에 앉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공부와 또 행동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뭔가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준비 과정으로서 이 공부가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많이 알아도 본인이 베팅을 안 하면 돈 벌 수 없는 건 사실인 거니까. 그 다음에 앞에 다시 우리가 보면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좋은 책이니까 그럼 여기서 문사철 관련 300권 읽은 사람이랑 스템 관련 300권 읽은 사람 누가 투자를 잘하겠습니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두 사람한테 베팅을 해야 된다면 전 스템 300권 읽은 사람한테 전재산 베팅하지 문사철 300권 읽은 사람한테 1원도 베팅 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좋은 책. 그래서 마지막 이제 좀 두 문장 읽어드리면은 또 그는 정보에 휘둘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귀가 얇아지기 마련이라며 이런 사람은 주식을 해서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아요. 투자 관련 리포트들 읽으면 좋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똑똑한 분이니까. 근데 그거의 근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간. 응? 제가 좋은 예가 뭐예요? 제 주변에서 디스플레이 다 망한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전 거기 취업을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데 어디에 취업을 했어요? LCD는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망할 거라는 거는 저는 좀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다음에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공정 자체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때요? 저는 그래서 OLED 사업부에 들어간 거예요. OLED? 왜? 저는 그거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심지어 그 다음에 그 OLED 내 생각이 맞았는지 좀 궁금해서 인턴을 2달 해봤어요. 인턴을 2달 하고 인턴을 하면서 OLED가 제품은 예를 들어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제품은 제가 이제 인턴을 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는데 생각보다 메커니즘을 모르는 게 많구나.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전극 이 OLED 발광 소자 부분이랑 전극 부분이랑은 여기는 유기물이고 여기는 무기물이라서 이거가 접촉하는 게 되게 철학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철학이 인문학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되게 깊게 접근해야 된다. 왜? 이 메탈과 보통은 다 이제 예를 들면은 무기물과 무기물이 만나는데 무기물과 유기물이 만나서 하나의 디바이스가 된 경우가 드물거든요. 여기에 뭔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또 비효율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심층 면접 상무님한테 우리 그룹장님한테 면접할 때 나는 여기에 이 계면에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거 한 방으로 뽑혔어요. 그거 한 방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제 주변에서 관련 업계 상무 선배가 있었는데 너 거기 왜 가냐고 그거 망하는데 중국이 다 따라잡을 거라고. 틀렸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 안 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예요. 관련 업계인데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라서 자기가 저보다 거기서 LCD 바닥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니까 저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택도 없었어요, 저한테. 택도 없었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BOE가 OLED 다 따라잡을 거라고. 그거 얘기 제가 2010년에 들었거든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애플,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얼마인지 검색을 해보세요. 택도 없어. 올해 BOE가 처음 뚫었어요. 처음. 앞으로 5년, 10년은 더 갈 거예요. OLED조차도. 적어도 5년은 더 갈 거예요. 그냥 망한다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고 작가님이랑 우리가 이제 출간하려는 책 중에 이 그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로스. 이제 번역이 거의 다 끝나갔고 감수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몇 달 있다 나올 건데 이게 아마 한글로 나오면은 1000쪽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극찬한 책이냐면 이제 빌 게이츠가 극찬한 책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극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제가 From Microorganisms to Megacity.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의 성장, 어떤 사물의 성장을 다 어떻게 식으로 말한 거냐면은 이 책은 빌 게이츠도 그래요. Not for everyone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니라 책이 어렵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교과서처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서는 다 안 읽고 원서는 그냥 그래프 너무 진짜 양이 너무 방대해갖고 그래프 위주로만 쭉 봤어요. 그러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Growth of the Total Length of High in China예요. 그러니까 이 좀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뭐예요? 이렇게 중국이 1950년부터 2040년까지 이게 예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 성장, 도로가 길이가 여러분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1990년을 기점으로 도로의 길이가 중국이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2020년에 포화가 왔어요. 포화가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뭐 이런 거 안다고 여러분 뭐 투자에 뭐 직접적으로 인사이트, 뭐 되게 직접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독일의 도로 포화는 언제 왔고 이런 거 나오는 책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눈에 보이는 성장은 생각보다 이제 다 멈출 것이다. 그럼 이게 여기서 뭐가 연관이 오겠죠? 여러분 정부가 돈이 없는 정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는 돈을 갖고 있고 그걸 풀고 그다음에 경제를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가 자기네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토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경제의 키워드였죠. 근데 새로운 뉴딜에는 왜 그린이 자꾸 들어오냐?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심각을 하고 돈을 쏟아 부을 테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그러면서 대멸종 연대기 같은 것 좀 읽어보면은 진짜 인류 멸종할 수도 있구나 그것도 좀 깨닫고 그 다음에 저랑 고 작가님이랑 제일 좋아하는 우리 탑5 책 중에 하나가 이 나이 들매 가나요인데 이 나이 들매에 가나요 보면은 뭐죠? 노인의학. 우리나라는 노인의학 전문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는 다 그게 걱정이라면서요. 너무 초고령화가 빨리 돼갖고 다 걱정이라서 그러면 여러분 거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또 있는 거예요. 급격한 변화에는 항상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비된 사람은 그 시대의 또 다른 승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들매 가나 읽어보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 현대 의학이 발전을 해서 이제 비뇨기과 얘가 나오는데 비뇨기과에 이제 전립선 수술이 막 되게 발전을 해서 전립선 비대증 다 제거할 수 있고 약으로도 치료 가능한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해 놓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노인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낫지도 않을 수도 있고. 왜? 노인이랑 소아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아도 우리보다 이게 신체 체적이 작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다음에 심장도 아직 다 막 완성된 것도 아니고 장기도 아직 크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따로 처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술이 소아 필요하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영아, 뭐 3세, 4세, 5세, 뭐 6세 거의 1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데 노인은 퉁이야 퉁. 뭐 60부터 90까지 퉁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않아요. 근데 네. 노인도 그걸 우리가 되게 세분화해야 되는데 미국조차도 그게 준비가 안 돼. 그래서 미국은 노인 뭐죠? 우리 루이즈 에런 교수님이죠. 예. 루이즈 에런슨 교수님은 노인의학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미국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준비되고 책을 읽으면 이런 게 오는 거구나.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읽어보면 어때요?
이 후성 유전학이 앞으로 대세가 되겠구나. 이 DNA 검사는 보편적으로 점점 늘어나겠구나. 왜? 딥러닝에서 여러분 뭐예요? 걔네 누구 그 뭐지? 알파고 만든 회사가 예. 딥러닝으로 그 단백질 구조 그거 절대 안 풀리던 걸 푸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치료가 DNA로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찾아내고 그거에 맞춤으로 우리가 약도 개발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지금 그다음에 당장은 아무도 혜택을 안 보고 있으니까 언제 올 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몰라요. 딥러닝도 잘 모르고 뭐 단백질 뭐 제약할 때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적용돼 잘 몰라요. 근데 선무당 정도로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책을 읽으니까. 저 그 운명의 과학 읽기 전에 그다음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 읽기 전에 후성 유전학 이런 거 잘 그러니까 단어만 알았지 그게 뭘 함의 하는지 솔직히 전혀 몰랐어요. 그래 유전자인데 뭐 나중에 되는 거겠지 뭐 이 정도만 알았지. 근데 그 책 두 권 읽으니까 후성 유전학이 이렇게 중요해서 태교가 뭔지 처음 좀 제대로 깨달았어요. 태교가.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막 임신 준비하는 친구도 너 이 자식 담배 끊으라고 너가 메티를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서 너의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냐에 따라서 그건 아이한테 고스란히 가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냥 지금부터 끊으라고. 식습관도 되게 네. 손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면은 일단 여러분 인생이 좋아져요. 대화 나눌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현주 회장님 얘기 나오니까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그래서 위험 안기 싫은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놓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게 이제 채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가는 거죠. 주식이고 선물이고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박현주 회장님이 그런 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죠,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체감적으로 아시지 않을까? 뭐를 독서라는 행위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런 게 몇 개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운동 이런 것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알고 있어서 이쪽 바닥에서 정말로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서. 근데 왜 안 네? 하냐? 그 리턴이 증단도 보이지 않거든. 네. 하이리스는 좀 늦게 옵니다. 바로 내가 오늘 한 번 읽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해요. 이게 좀 쌓여야 됩니다. 근데 후에 이게 쌓여서 나오는 리턴은 이건 뭐 상단이 열려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맞아요. 거를. 근데 오히려 박현주 회장님 말 들어보면 주식 호가창 계속 보는 거는 차라리 그쪽에 가깝지 않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왜? 수수료는 빠지니까. 왜냐면은 금융업계에 있는 분이니까 자기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수료 많이 내면은 좋을 거예요, 솔직히요. 아니 로우라도 리턴이 있으면 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 예, 근데도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이 죽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장이 커지는 걸 좋아하지 얄팍하게 돈 벌려고 하면은 뭐 패러다임을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동시에 다 멸종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린이 대선배 박현주 회장님의 뼈 때리는 조언을 들어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독서하시고 또 레포트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투기 말고 투자로 건승하셔갖고 여러분의 통찰력이 여러분이 거기다 이제 베팅을 했을 때 잘 그게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아무 공부 없이 내가 주식 샀으니까 이게 2배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뭐 변동성이 커서 상따 하따 이런 거 해봐야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